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HLB,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좀 간단하게 우리 녹십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는 뭐 상승하고 나서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분석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어떠한가 간단하게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좋았죠.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과 외인이 매수해줬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에도 0.54%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급에서 봤을 때 개인이 매도, 지금 최근에 이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하고 있다.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이 좀 많아지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과 좀 다른 그러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저는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좋은 판단, 예,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기에서 좀 매수에 대한 흐름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수를 안 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시는 거고 조심스러워지는 거지만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매도를 하고 있는 것도 신중한 것인가? 매도에 대한 그러니까 매도를 왜 했을까가 또 중요하겠죠. 우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더 빠질까봐 아니면 오르지 못하는 모습, 답답함, 지루함 그러한 것 때문에 매도를 했다. 상당히 잘못된 거죠. 물론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잘된 판단이죠. 매도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던 상승이 나오던 그걸 떠나서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익절이다 또는 손절이다. 우에서 매수해서 손절, 밑에서 매수해서 익절. 이 둘 다 전 아니다. 지금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서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분명히 모습이 달라지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더 지켜보면서 하락으로 해서 더 큰 손실 또는 수익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지켜봐야 할 자리는 아닌가. 예,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항이 있고 이 저항받는 모습이다라고 해갖고서 무조건 손절은 또는 매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항은 맞아요. 저항이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저항. 그 저항을 돌파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지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답답함은 맞습니다. 분명히 답답한 모습은 맞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제가 한 번 더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거래량을 줄였다라는 거죠. 이 연두색이 뭐죠? 이건 줄인 겁니다. 이거는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대신증권에서는 그 전날의 거래량에 비해서 줄어들면 이 연두색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늘고 줄고 늘고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캔들 음봉, 자, 음봉, 양봉, 뭐 캔들도 아니고 거래량이 이런다라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변동성, 자, 보시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그죠? 그리고 많고 적고 많고 적고 많고 적고 이제 이런 파동이 나오면서 빼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변동성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변동성? 이런 모양이 나오고 뭐 엄청난 상승과 엄청난 하락과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의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방향성이 단기적인 방향성, 결론이 나올 수 있고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 곧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하락으로 나오면, 자, 제가 이건 매도는 아니었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실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쎄요, 이거 제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밀리더라도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그냥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은 제가 저항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양은 정상적이다. 그리고 쉽게 돌파가 나오지 못하는 것도 정상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툭툭툭 이런 건드려주는 위쪽을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탁 건드려 주면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이것도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 5선, 그쵸? 돌파 20선, 이 모습 상당히 많이 보이시죠? 특히 HLB에서 제가 분석을 많이 할 때 이러한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보였을 때는 HLB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횡보, 눌림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예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일 때 눌림이 많았다.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것인지, 너무 단순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었을 때 하방으로 나왔었던 경우가 좀 더 많다. 그럼 상방으로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보면, 자, 돌파 120선까지 돌파하면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죠. 이 우회에 대한 저항은 나중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자, 이 자리만 돌파해서 안착만 해 준다라고 하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내일 흐름 어떻게 나올지, 지지가 됐었던, 자,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지지를 만들어줬던 이 모습이 강해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저항이 역시 저항이 강했구나, 누르는 힘이 강했구나라는 모습 때문에 눌릴지. 자, 하지만 눌리는 것도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눌리고 하락하는 것은 위험한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눌리는 것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돌파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 눌리는 게 위험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십자 보겠습니다. 녹십자는 시간에도 0.4%, 그 다음에 기간과 프로그램 쪽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왔고, 개인은 익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잘하고 있다. 제가 건방지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칭찬하는 자체가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수익을 내지 못했던 종목, 우리 기관과 외인한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기고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이 모습만 봐도 저는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더 상승한다라고 하면 기관과 외인, 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한 게 한 수 위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이 낮은 데서
매수해서 뭐 고점에서 매도했다라고 하면 더 올라가도 저는 배는 안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한 10에서 20% 많이 올라가면 이 정도로 좀 보입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있다. 물론 지금 상당히 좋은 호재, 뭐 실적도 좋고 그다음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 상당히 뭐 좋은 호재 내용 다 나왔지만 이 또한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저는 11월 3일 10에서 20%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일봉 차트에서 이 녹십자를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수를 놓친 게 제가 다른 종목을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녹십자를 좀 놓친 게 너무 너무 아깝습니다. 예. 제가 이거 추천을 드리려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제 실력이 좀 부족해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좀 더 좀 계속 이거를 좀 집중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종목 때문에 집중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이 녹십자에 대해서 이 위치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제 기준이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탈이 되면 손절이 일단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계속 상하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니까 어떻게 되죠? 안착 후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여기에서 추가 상승은 아까 뭐 월봉상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눌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 이유를 얘기해 봐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기준에 있어서 자,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있어서 자, 여기에 한번 눌림, 상승과 한번 눌림이 있었죠. 그죠? 여기 이탈이 되니까 여기에 상승이 여기와 여기의 위치를 합해 봤을 때의 상승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고점, 즉 기준을 잡게 만들었었던 이 언덕 그리고 기준 이탈 올라가는 상승력 이거를 계산해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나중에 이게 100만 원이 가 있는다 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고점에 와 있다. 그리고 10에서 20%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이후에는 이제 고점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위치이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라인대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기준, 그러니까 하락하는 것과 상승률은 달라요.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10에서 20%를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비슷한 간격이죠 여기가. 근데 상승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제가 이제 10에서 20%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단기적으로 녹십자는 오늘 나온 이런 좋은 호재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고점을 찍고 좀 그러니까 눌리고 다시 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인 고점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생각과 달리 또 엄청난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이어지고 나서부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는 좀 반드시 매수의 의견보다는 어떤 뭐 매도라든지 다른 종목을 봐야 할 상황도 있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에 대한 의견보다는 매도 또는 익절 아니면 관망하면서 추가 상승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상당히 많으셨고요. 내일 좋은 흐름 이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